청정에너지와 녹색 기술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 환경을 지키고 아끼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 토대로 에너지와 자원 절약, 그리고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과 녹색성장위원회의 그간의 여정을 양수길 위원장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TV 공동기획으로 마련하는 파워 인터뷰의 오미영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음 놓고 마시고 그 속에서 숨쉬는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녹색 환경, 녹색 성장 이런 측면은 우리 온 인류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제화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성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찾아봤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녹색성장위원회, 아마 일반인들은 이런 곳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시청자들께서 아마 녹색성장의 개념을 아직도 좀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좀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성장, 그러니까 녹색과 성장이 합해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녹색하면 보통 우리가 환경을 먼저 떠올리고요. 네. 성장은 경제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경제 성장을 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될 만큼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좀 정리하자, 환경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틀렸다. 네. 지금 녹색은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환경 보호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고 이 기술 혁신에서 나오는 기술을 산업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속에서 경제 성장의 이 동력을 창출해내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원래 선진국 유럽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환경 보호를 상당히 진지하게 해오긴 해왔습니다만 그것까지나 환경 정책 혹은 에너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좀 더 경제 성장이 아직도 필요한 단계에 있는 좀 어중간하게 선진화된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 자체가 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좀 왕성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소망에다가 환경 보호라고 하는 그런 가치까지 한번 접목을 시킨 이런 것을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녹색 성장 정책에서는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 모든 경제 활동 또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이 경제 구조를 다 바꿔 나가는 커다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경제 개발 모델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크게 매크로하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말하자면 모델을 우리가 스스로 추진하면서 이 세계 무대에서 OECD를 통해서 또 UN 기후변화 협상을 통해서 또 UN 지속가능 발전
그 논단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해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네, 네. 야, 우리 한국처럼 우리도 우리 경제 모델 자체를 아주 좀 바꿔보자라는 쪽으로 지금 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그 세계 경제 발전에 혹은 지속 가능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네네. 이렇게 그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서의 녹색 성장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재창한 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그 주창자가 된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사례군요. 과거에 이 그 인류 혹은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선도적으로 귀한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네. 경제 발전하느라고 네. 좀 이렇게 허겁지겁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해지고 기술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 세계 경제를 보는 그런 그 시각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이 지구 생태계의 붕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인류 문명에 대한 위기로부터 이 지구와 인류 문명을 구해내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처방을 내 가지고 네.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리더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매우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또 자랑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녹색성장위원회가 4년 정도 됐는데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출범 이후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원대할 수 있지만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아마 알려진 사실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이루신 것, 또 뭐 계획하신 것,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녹색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주로 이제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조력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소위 재생 에너지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그 기기 시설들 네. 만들어내는 그런 그 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그 기술 개발에서 산업화를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난 4년 이상에 걸쳐서 큰 성과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우리 그 소위 신재생 에너지라는 분야에서 그 지난 한 4년에 걸쳐서 그 기업체 수가 한 2.5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매출이나 또 해외 수출 이것이 한 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또 고용도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쪽은 이제 성과가 참 좋았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 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든지 또 에너지를 전략을 해서 전력을 덜 쓴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소위 녹색 생활에 이제 실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쓰레기를 좀 덜 버리고 네. 또 이 재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 생활을 바꿔나가는 이러한 그 녹색 생활 면에서는 성과가 우리 바라던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요새도 왜 우리가 이 전력을 과소비한다고 지금 네, 네. 전력난이라고 전력 아끼자는 운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지금 아직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나 전기를 절약하는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녹색 생활의 실천 면에서는 좀 그렇게 빠르지 못합니다. 속도가. 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생활 간습을 바꾼다는 거는 일종의 문화를 바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1, 2년 만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은 좀 채워져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정책 노력의 역점은 그러한 그 녹색 생활의 실천 네. 그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해 오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보자면 네. 산업적인 성과는 있는데 국민 개개인의 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네. 아직도 미흡하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뿐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산업체, 기업체들 에너지는 거기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국제 경쟁해라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싸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를 그 생산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네. 그러한 요금을 부과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고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우리 그럼 국제 경쟁이 약화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발 좀 네. 자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뭐 저항이랄까 지체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기업들의 또 산업계의 경영 행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녹색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색 성장의 개념이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듣기로는요, 일부 태양광 산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네.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네. 겪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적인 성과가 꼭 아주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2010년까지는 네. 그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 산업도 그렇고 소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그 전 세계에서 그 투자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컨대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장이 커지니까 또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중국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서 그 투자를 해가지고 국제 시장으로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또 우리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소기업들이 다 태양광 산업에 거기 원료부터 해서 마지막 그 태양광 시스템까지 해서 생산 단계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 이후에 유럽 경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갑자기 이게 위축됐죠. 위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좀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가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펼치고 나오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너무 벅차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그 태양광 업계에서 구조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녹색 성장 또 그 주요 부분인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사실은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아주 길게 보는 그러한 뭐 장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유럽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은 그 사실인데 이것 장기 투자라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그 원천 기술이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천 기술 개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하고 경쟁하려면 품질 경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과는 품질로 서로 차별화를 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품질 고급화 투자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국내 업체들은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의 이런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금 도와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시장을 좀 창출해 주기 위해서 국내에서 수요가 생기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일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녹색성장위원회는 네. 그 관계 부처 13개 부의 장관들 또 국무총리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 한 30여 명 이렇게 모여서 녹색 성장 정책에 관해서 그 초안이 오면은 그것을 심의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네. 말하자면 국가 최고 위층의 그 부처 간 정책 조정 또 민관 협의 기구입니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기구입니다. 네. 여기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은 그것이 다시 그
국무회의로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화가 정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모일 때는 대부분 우리 대통령께서 꼭 참석을 하시고 또 우리 총리께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내용 심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녹색 성장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기획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think 그 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우리 기술의 부분으로 얘기를 돌려보면은요. 아까 원천 기술이 좀 약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역시 기업의 그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저희들은 지금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핵심적인 기본 기술, 그 기초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초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기초 기술이 나오면은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생산 공정화하고 제품화하는 그런 그 상용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기술은 사실은 그 어렵고 거기에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소위 R&D 자금을 풀고 또 정부가 스스로 정부 출연 기관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가 끝나면은 그 결과물을 그 산업계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산 공정화하고 제품화하는 그런 응용을 해야 되는 상용화 단계 그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분업이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40여 년간에 걸쳐서 그 공업 발전을 빨리 해오면서 그 응용 기술 또 엔지니어링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소위 그 바틀렉이 그 기초기술 쪽에 있어가지고요. 정부로서는 그 기초기술 쪽에다가를 가장 중시하면서 27개의 핵심 녹색 기술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R&D 자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성과가 참 좋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 산업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첨단 선진국에 비교해서 27개 부분에서 수준이 평균 한 52%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 말에 또 같은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제는 한 78%쯤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0%포인트를 선진국을 따라온 겁니다. 아직도 이제 100%까지 따라가려면 20% 이상 남아있긴 한데,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7개 중에서도 몇 가지는 예컨대 그 태양광의 그 태양전지라는 그 기초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네모난 거고. 그런 거 또 IT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전력 송배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선진권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저 LED 조명, LED TV 이거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의 하나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선진국 그 첨단 선진국을 따라잡은 분야도 몇 개 있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 우리는 한 27개 전부 다 해서 2020년까지는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따라가고, 늦어도 2030년이면은 선진국을 좀 따라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정부가 아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산화탄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배출권 거래제죠. 이것이 이제 해외 뉴스 보니까 다른 나라,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하는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는데 이제 그 배출권 이제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줄여야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거기다 기여하는 이제 그런 한몫을 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그렇게 하려면은 에너지를 소비를 효율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을 하고자 함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하게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녹색 성장의
그 원동력이 되는 이제 네, 그런 네. 첫 단추를 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쉽게 이산화탄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한테 네. 당신들은 내년에는 그 배출량을 요만큼으로 줄이셔. 예. 그 다음에는 또 얼마를 줄이셔. 이렇게 양을 할당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할당을 못하면 벌금을 매기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다 보면은 그 할당량 이상으로 감축한 업체도 있고 그렇죠. 어떤 업체는 할당량을 못 채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업체가 네, 있으면은 그것을 그 감축을 많이 한 쪽이 많이 한 실적을 감축을 못한 쪽한테 팔게 만듭니다. 거래죠, 그것이. 예, 그러니까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싸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배출 감축을 그 감축을 많이 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는데 돈이 드는 쪽은 그 대신 사버리면은 네. 사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용이 줍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서 국회를 통과시켰고 네. 2015년 1월부터 하게 돼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라고 하면은 구조 조정해야 되고 기술 개발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EU 회원국 38개 나라가 2005년부터 이것을 이제 해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도 2007년부터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금년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좀 연방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공화당 쪽이 텍사스의 그 석유 산업하고 이제 그렇죠. 이해관계가 예, 있어서 그걸 극복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동부의 10개 주에서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어요. 주별로.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이제 지금 금년부터 네. 하반기부터 추진을 이제 착수를 하게 돼 있고 일본은 이제 정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여야 간의 합의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자꾸 지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거기 도쿄, 교토 또 사이타마인가 이 세 그 지방 도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7개 성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하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쉽지는 않고 또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불안한 면이 있긴 있으면서도 모르는 나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그 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 산업 시장이 세계적으로 열리거든요. 네. 새로운 수출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그 새로운 시장을 활용하려면은 지금부터 이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연습 삼아라도 감축을 해야만 됩니다. 네, 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아, 예.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뭐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측면 당연히 또 우리에게는 필요한 작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녹색 성장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고 그 당위성 인정하게 됐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꼭 하려고 추진을 해왔는데 또 특히 이 민간위원들 입장에서 또 민간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좀 네. 아직도 좀 아쉬운 것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력 요금 문제. 네, 네. 지금 전력 요금이 평균 그 생산 발전 원가의 한 92, 3%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게 뭐냐? 전력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한전이 이 보조금을 주는 셈입니다. 예. 한전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만 될 네, 그런 네.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한전의 적자 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이 우리가 전력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작년인가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전력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았어요. 근데 네.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은 그 에너지 소비가 제로입니다. 성장이 증가가. 네. 그런데 우리는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전력 요금이 제일 싼 나라고 전력 소비가 굉장히 급증하는 나라여서 그래서 지금 이 저 전력 발전 공급량이 소비를 못 따라가 가지고 지금 정전을 자꾸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력 요금 제도를 합리화를 하고 적어도 원가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요금 수준을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것이 그 정부로서는 이것이 혹시 그 물가 불안을 자극할까봐 그렇죠. 자꾸 망설이고, 네, 네. 그다음에 산업계를 위시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달가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국민들한테 네. 좀 호소를 해가지고 좀 예. 받아들이게 해서 네. 전력요금제도 개편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아직도 지금 그 욕심을 갖고 지금 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에너지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살아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의 현실화 부분 전 국민들에게 어떤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많이 제공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네. 이 일반 그 가정 문제보다도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계에서. 산업이 전력의 한 55%를 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가의 건물들 그렇죠. 거기에서 전력을 많이 쓰고 낭비가 무지하게 심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거 아무리 말로 전략해서 안 됩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전략하지만은 그 다른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요금을 합리화를 해야지만 모두 경제적인 합리성에 입각해서 하게 돼 있고 네. 또 그래야지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하고 우리 오 교수님도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학교 강의실 불부터 끄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찾아서 양수길 위원장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녹색성장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는 그런 사회를 함께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파워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